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참 답답한 시간이 막 흐르고 있는데 4.15 부정선거 이게 선거 밝혀지느냐 안 밝혀지느냐 갑갑하시죠? 네, 오늘 그래서 속 시원하게 당사자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예. 답답하고요. 네네네. 저는 뭐 매일 저는 부정선거에 관해서 하루도 안 빼놓고 거의 안 빼놓고 아마 방송이 나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근데 예. 국민들은요, 아니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뭐 재판이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묻어지는 거냐 아니면 가까이 돌아가시는 지경이에요 지금.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이제 방송이 이제 생방송이 아니죠, 아니겠죠. 녹화요. 예, 그런데 오늘 지금 오늘 12시에 네. 대검찰청에 대법관 모두를 고발합니다. 예. 예. 기자회견 하신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기자회견하면서 고발장을 접수할 겁니다. 네. 아니 어떻게 6개월 안에 모든 재판을 종료하기로 법에 명시돼 있는데 예, 선거법 명시돼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9개월이 다 되도록 이거 지금 제대로 된 재판 일정도 잡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준비기일 2번 열었을 뿐입니다. 네.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법을 만들어 놔서 뭐 그게 훈시 조항이고 지키지 않아도 벌을 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강조를 하던데 네. 그런 법이 뭐하러 있습니까? 훈시 조항이면 더 잘 지켜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아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늦장을 부리는 바람에 이제 4월이면 4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바로 4월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집니다. 그게 저 사람들이 노리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 노리는 그때까지 거를 뭉개려고 그냥.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장하게. 그러면은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그 사람들이 네. 지금 모든 그 권위를 다 갖고 앉아 있는 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일을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다 네. 6개월 안에 하도록 한 것을 계속 늦추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를 국민들께서 이제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다 끝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대법원에서 잘못한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2번의 기일에서 저희들이 그 답답함을 느끼는 것을 몇 마디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게 30일이나 뭐 한 달 내에 재검표가 이루어졌으면 표만 세보면 되지만 예. 그리고 6개월 안에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지금 9개월 가까이 계속 늑장을 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표를 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서버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서버, QR코드 요거는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선관위는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은 더 웃깁니다. 쟤네가 못한대. 이러고 마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좀 더 얘기를 하면 이걸 좀 봐주십시오. 저쪽 선관위에서 못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야 임마 못한다고 그러시잖아. 이런 겁니다. 그러네. 그게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아니 저쪽이 피고 아니에요? 피고죠. 아니 피고가 하라는 대로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는 건데요. 지금 민경욱이 약간 좀 과장을 하는 게 아니냐. 전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이유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피고죠? 중앙선관위가 피고죠. 그러니까요. 중앙선관위원장이 누구죠?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에요. 예. 자기 동료가 대법관으로 있는데 거기서 게다가 지금 이게 특수 2부예요. 특별 2부예요. 2부에 이 재판이 거기 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예. 김상환 대법관이 이제 주심이 돼서 예. 그 사람들 2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 저의 선거 소송을 맡고 있는데 예. 노정희 대법관이 2부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면 예? 안 되죠. 예, 그래서 아니, 이해 충돌 아닙니까? 이해 충돌이죠, 당연히. 아니, 우리는
그 사무실에 앉아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피고와 대법관 판사가 앉아가지고 그건 좀 너무하지. 혹은 저 밑에서 그건 너무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봐줘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 전에 권순일 또 대법관이었잖아. 그러니까 좀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나 이런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들은 채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제 두 번의 이제 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우리들은 이제 꾸준하게 주장을 했죠. 서버, 다음에 기계도 좀 봐야 되겠다. 기계를 좀 본다고 그랬더니 기계가 저기 구리시에 있는 것, 구리시에 있는 건 사람들이 있으니까 벌써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만져놨어요. 그럼요. 그렇죠. 8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숙식을 바깥에서 하면서 막 그러니까 야 이건 언제고 이거 들고 나가겠구나 그런 걱정 때문에 들어가서 그걸 다 만져놨고 어떤 사람이 운전기사라는 사람이 그걸 만지러 온 다음에 나가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까만 거 그거 빼라는 거 뺐어요 라고 하는 거를 유튜버가 뒤에 가면서 녹취를 했습니다. 그거 저희 특종으로 방송 나갔습니다. 맞죠. 저희 방송에서 나갔어요. 그거. 예, 근데 그거를 하필이면 그걸 쓰자고 그러는 거예요. 연수구하고 구리하고 다르죠. 근데 왜 연수구 걸 안 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연수구 걸 써야 되겠다. 네. 우리는 군포에 있는 물류센터에 있는 수천 개 중에 우리가 고르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랜덤으로 밤새도록 가서 그걸 만졌어요. 불 켜놓고. 아니 이런 공범이죠. 그건 범죄 행위의 공범으로서 지금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 모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법관들을 고발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9명의 정말 어벤져스가 계시죠. 네. 여기 뭐 자주 나오는 우리 박주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변호사 군단이죠, 말이죠. 9분의 이제 훌륭한 변호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대법원에 이제 가서 농성 비슷하게 합니다. 오늘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할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안 합니까? 다음에 당신들이 내리는 대로 지난 12월 14일 날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었을 때 3주 안에 준비 서면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이 밤을 새면서 서로 회의를 해서 그걸 또 냈거든요. 네. 내면 뭐합니까? 묵묵부답이고 그냥 보지도 않고 요청도 안 하고 다음 거를 마음대로 지정을 해서 오라고 하는데요. 하여간 그런 모든 것을 고발도 하고 다음 기일 재판을 빨리 지정을 해서 기일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고 결국은 하루라도 빨리 재검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저희들이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들은 어떻게든지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고 대법원에서 완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뭉개려고 그러는데 그 뭉개는 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닙니다. 넘어가느냐 아닙니다. 이거예요. 데모하는 것밖에 없느냐 우리는. 데모도 아니, 사실은 방법이 중요합니다. 있느냐 이거예요. 방법이. 데모도 중요하고요. 네. 제가 여기서 몇 번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단심제입니다. 네. 단심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빨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네. 4년의 임기가 있는데 벌써 이 사람들 1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6개월 안에 빨리 해라. 6개월은 이렇게 6개월이라고 했지만 더 빠르게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평균은 35일이에요. 네. 한 달 안에 거의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4년 48개월을 국회의원 해야 되는데 47개월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 9개월이 다 지나갔어요. 40개월, 39개월.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 이 소를 제기하는 사람의 권리가 많이 침해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이 사람이 9개월 넘기고 다음번 4월에 있는 재보선 때문에 우리가 말도 못하고 이런 게 계속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일정이 계속 미뤄집니다. 네. 재판 일정도 네. 쭉쭉 밀려나요. 이제 그런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단심이지만 단심이 있는 동안에는 대법원의 입을 쳐다봐야 되지만 그게 끝나면 네.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국제법의 관할을 받습니다. 국제법. 예, 국제법의 관할을 받기 때문에 국제법이 강제력이 있나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권고 같은 건 있겠지만 예. 아까 뭐 권고 조항 뭐 강제 조항 이런 게 있었지만 이거는 국제법 그러니까 이 국제법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다 끝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억울한 것을 풀 수 없다 그게 아니고 국제법에 가서 우리가 국제법으로 볼 땐 국제적인 관리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자 개표기의 이 소스 코드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 그건 문제가 된다. 어떤 나쁜 프로그램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를 누가 아느냐. 그걸 모르는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쓰게 되면은 그건 안 된다. 이런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내리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4개의 국제 이제 조사단의 4개의 보고서를 저희들이 이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주에 하나씩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공개가 됩니다. 네네. 공개를 하는데 그 공개가 우리들이 무슨 뭐 그 국제조사단이라는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그냥 발표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다른 사람 특히 적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게 뭐야 전에 얘기했던 거 똑같네라든가 아니면 너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과 질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제적으로 이 선거 제도만 갖고 감시를 하는 공인된 국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투표를 하거든요. 북한도 뭐 이상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지만 북한, 중국, 뭐 러시아 이런 데가 있습니다만은 이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썩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감시하는 국제적인 감시단이 많습니다. 그 단체에서 검증을 하는 거죠. 인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처음 봤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이런 증거를 갖춘 이런 보고서를 보니까 이건 정말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 우리도 여기서 관심을 갖는다. 라고 같이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우리만 보느냐? 우리만 보지 않죠. 국제 각 대사관에 다 넘기는 겁니다. 예? 저 워싱턴에 가면 전부 다 대사관들이 거기 있어요. 다음에 거기 없는 데는 또 뉴욕에 가면 뉴욕 국제연합 유엔이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 있는 곳에 다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우리 국민들도 전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웹이나 형태를 취하든지 아니면 그 한정된 그 인쇄된 것을 돌리든지 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해서 압박을 줘야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도 이거는 이제 아니구나. 이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부정선거했다는 게 맞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우스운꼴을 당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번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그런 주장하는 걸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제3세계가 아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 가운데 하나다. 무역 대국 중에 하나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우리가 무슨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나 뭐 중동 뭐 이런 후진 국가들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큰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3세계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부동의 사실이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계에 대고 발표하는 이 보고서의 내용이 큰 충격을 주고 관심을 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얘기는 뭐 2부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고발이 뭐 25개 선거 무효 소송이 들어갔나요?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소송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소송으로 그냥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가 그게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팀이 왜 그거 수사를 안 하죠 지금?
우리가 수사 건수를 뭐 17개인가를 했죠. 예. 예. 이게 잘못됐고 이게 예를 들어서 중앙선관위에서 프로그램 또 컴퓨터 장비 또 용역 이런 것을 발주를 합니다. 예. 발주를 하면은 이제 이 경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수의 계약이 돼가지고 그 율을 보면 100%, 99.9%, 99.8%로 낙찰이 돼요. 예. 그거는 입찰 담합이죠. 입찰 그래요. 담합이죠.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입찰 담합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걸 다 조사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 몽땅 무혐의 처리를 해가지고 안 하겠다고 우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미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번 같이 고발을 합니다. 오늘 대검찰청 같은 거 고발도 이제 하고 윤석열 말고 또 최성윤 맞죠? 우리 감사원장님이 성함이 최재형. 최재형 죄송합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계십니다. 그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 요청. 예.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에 이 전자 개표기가 있는데 전자 개표기에 쓴 그램 노트북에 이 통신 장치가 있어서 전부 다 통신으로 보냈다. 중앙 서버로 보냈다. 그런 증거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납땜을 떼했다느니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감사해봐라. 그렇죠. 그 국민감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정 사람들이 국민들이 일정 조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은 그거를 감사원에서 감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감사, 다음에 이제 검찰에 대해서 다시 고발 조치, 다음에 우리 국제사회의 호소, 다음에 우리 대법원에 조속한 재검표를 촉구하는 우리 훌륭한 변호사들의 시위, 뭐 이런 것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요. 지금 이제 뭐 거의 다 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응원을 좀 해주시기. 국민들이 일어나야 이제 물론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잘 움직여 주리라고 보지만 여러분들이 환기를 시켜야 이거 빨리 안 하면 이거 국민들한테 혼나겠구나 이런 압박을 주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밝혀냅시다. 이깁시다. 네.